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승화입니다. 이번에 드릴 내용은 이번 PDMC에 새롭게 추가된 유한 요소 해석, 구조 해석 툴인 나스트란 인캐드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스트란 인캐드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C에 추가된 이 구조 해석용 소프트웨어인 나스트란 인캐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특징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CAD 통합 환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인벤터 외에 다른 CAD 환경에서도 그 CAD 환경에 내에 인베디드 돼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스트란 인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그램명과 같이 검증된 나스트란 솔버를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벤터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물성치뿐만 아니라 나스트란 인캐드에서 가지고 있는 탄성 및 소성에 대한 물성치에 대한 속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벤터를 사용을 하시는 고객께서 구조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스트란 인캐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나스트란 인캐드를 사용을 하시면 인벤터의 UI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UI 내에서 나스트란 인캐드를 상당히 쉽게 이상적인 워크플로우를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런 효율성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기 혹은 어떤 대형 어셈블리로 좀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산업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나스트란 인캐드로 구조 해석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벤터 내에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해석 툴이 내재가 되어져 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구조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나스트란 인캐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스트란 인캐드 내에서 어떻게 내가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준비한 그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스트란 인캐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해석, 시뮬레이션 혹은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한 비슷한 혹은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벤터 내에서 제품 모델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거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탄성적인 거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료의 탄성 영역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얘가 어떤 영구 변형인 소성 변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은 비선형 재료까지 입력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완료를 하면 그 모델링과 해석에 맞는 재료 물성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격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격자 내에서 유한 요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품 모델과 흡사한 유한 요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계 조건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구속 조건이다. 여기는 하중을 준다. 혹은 당긴다. 여러 가지 거동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긴다라는 해석을 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응력 집중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강성 저하가 많이 발생되는구나. 혹은 영구 변형이 되는구나. 아니면 탄성 변형밖에 안 일어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게 나스트란 인캐드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드시고 계셨던 이 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실패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실패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 실패하는 그런 리콜 사태들도 있죠. 실패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과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설계가 된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를 시킬 그럴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비용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트란 인캐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인벤터 UI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익숙한 UI 속에서 여기 환경이라는 여기 탭을 누르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인캐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인벤터 내에서 나스트란 인캐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윈도우 창은 인벤터 창을 사용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적인 입력값 혹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인벤터 내에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해석창이기 때문에 해석에 사용되는 아이콘들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내가 어떤 해석을 할 거냐에 따른 여러 가지 트리 혹은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트란 인캐드의 어떤 해석 영역을 좀 크게 살펴보자면 정적인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버, 그다음에 동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버, 그다음에 피로 파괴가 발생하기도 하죠. 재료들이. 그래서 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버, 그다음에 열적인 거동 속에서 내가 어떤 온도 분포가 될 것인가 이런 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버. 총 4가지의 솔버로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계하고 있는 제품은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내가 설계한 모델에 대해서 가장 흡사한 유한 요소를 만들어서 이 유한 요소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그럼 이 유한 요소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아이콘 한번 눌러서 오토로 메쉬를 만들 수도 있고 메쉬 컨트롤 창을 눌러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메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셈블리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파트별로 여러 가지 메쉬 형상을 컨트롤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토 메쉬를 통해서 상당히 가볍게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트리 창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탭은 여기 어널리시스 탭이라는 이 위쪽 탭입니다. 나머지 여기 모델 쪽에 있는 하위 탭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어널리시스 탭에서 수행할 여러 가지 하위 케이스들을 저장을 해놓는 어떤 서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받아들이시는데 제일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있는 탭에 설정된 어떤 값들에 대해서 현재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트리 속에서 리절트라는 항목이 이런 식으로 색깔로 꽉 채워집니다. 채워졌을 때 내가 간단하게 어떤 대표적인 결과들을 볼 거냐, 아니면은 그 대표적인 결과들 외에도 내가 좀 디테일하게 결과들을 검증을 할 거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게 우선 나스트란 인캐드의 구성을 알아봤고, 그러면은 인캐드에 대한 해석 영역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구분을 해봤을 때 기초적으로 좀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해석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고급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해석 영역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좀 베이지컬한 해석 영역으로는 우리 정력학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선형, 탄성 재료에 대한 어떤 정적인 해석을 할 때 사용되는 해석이고, 고유 진동수를 구할 때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자굴이 발생될 때 이 자굴의 거동에 대해서, 혹은 어떤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데 사전에 어떤 응력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어떤 진동 모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열전달 혹은 복합재, 그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한 컨택, 접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롱력, 이 정도를 가장 베이지컬하게 해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고급적인 해석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선형을 넘어선 비선형 해석이다라고 했었을 때 비선형 구조 해석, 그리고 비선형 열전달 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진 속에서 응답할 수 있는 랜덤 응답 혹은 주파수에 대한 응답, 이런 응답성을 확인을 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료 중에는 상당히 좀 물성 자체가 복잡한 초탄성 재료에 대해서도 고급 해석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충격, 충돌에 대해서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나스트라 인캐드를 통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베이지컬한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스태틱 해석, 그다음에 프리퀀시, 다이내믹, 버클링, 서멀, 드랍 테스트, 퍼티그, 그다음에 논리니어 이 정도에 대한 해석들을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동영상 및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스태틱 해석입니다. 우선 선형 재료에 대해서 정적인 하중을 줬었을 때에 대한 응답을 보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된 하중 자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런 정적 하중에 대해서 이 재료 모델이 응력이 어떻게 받고 변형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를 확인을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 의해서 잔존되는 응력의 위치, 집중 응력이 발생하는가, 혹은 열응력, 열변형, 그 다음에 질량 특성, 혹은 피로 파괴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동영상을 잠깐 봐보자면, 자, 인벤터 내 환경이죠.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내가 해석을 하려는 모델은 그냥 단순하게 이 두 가지다라고 우선 띄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스트란 인캐드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띄워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재료의 물성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마일드 스틸이냐, 뭐 알루미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들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물성 선택이 끝났고요. 물성 선택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샤프트 축이 고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여기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픽스, 즉 자유도를 구속을 한다라는 것을 그냥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어 나사 산들을 당기겠다라는 하중을 주게 되죠. 하중을 주게 되면 자 여기는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나사를 당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에서 바로 하중을 주게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 샤프트 축 모델과 기어가 아직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볼트라는 모델을 인벤터 내에서 간단하게 볼트다라고 면만 지정을 하게 되면 볼트 속성을 쉽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트를 유한 요소 모델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요소 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격자를 만드는 방법도 오토 메쉬를 만들겠다라고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메쉬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solve의 run을 돌리게 되면 에러 없이 해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수행을 한다. 라고 해서 run을 돌리게 되면 이 나스트란 솔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계속적으로 연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이 완료가 됐다라는 아이콘이 보이시면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샤프트 축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나사를 당긴다. 과연 이 당겼을 때에 대해 어디에서 가장 취약할 거냐. 그래서 응력 집중이 걸리는 위치. 볼트가 체결된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보이시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홀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응력이 조금씩은 집중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값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가 취약하겠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여기 있는 리니어 스태틱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력 및 변형 결과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인벤터 내로 돌아가셔가지고 재설계를 하시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 금방 같은 경우에는 0.12 정도의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석을 완료를 하시고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인벤터 내에 기타 부속품의 모델들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어디 부품에 대한 해석이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제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예, 인벤터 내에서 나스트란 인캐드의 구조 해석을 하고 다시 인벤터로 돌아와서 재설계를 하는 그러한 환경이 나스트란 인캐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벤터 화면에서 제한 조건들 혹은 하중 조건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볼트류 같은 상당히 복잡하죠. 나사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모델들을 치환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오토로 메쉬를 만들고 해석을 수행을 했을 때에는 응력이 어디에서 집중되는가, 그 값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 그 다음에 인벤터 내에서 기타 여러 가지 어셈블리, 해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어셈블리도 보여주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유 진동수 해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렀다 떼면 언젠가는 멈추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노멀 모드 어널리시스 같은 이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해석은 구조물에 감쇄가 있지 않다라는 가정 하에서 고유 진동 수를 구하고 고유 진동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유 주파수를 파악을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및 진동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 기타 선형 및 비선형 재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고유 진동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자면, 이런 대형 어셈블리 모델 속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진동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했었을 때 인벤터 내에서 펑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가변을 주면 쉽게 모델링이 바뀌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고유진동수를 수행을 했더니, 해석을 수행을 했더니 이런 식의 고유 진동이 발생하는 형상, 우리가 보통 모드 쉐입이라고 하죠. 이런 형상이 어떠한 주파수에서 발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량이 이제 아까 금방 모델링에서는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얹혀 있었었죠. 이런 부분들을 중량으로 치환을 해서, 질량으로 치환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했었을 때에는 또 여기 있는 고유진동수가,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떨리는 그런 거동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 텀 속에 얘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0.1초에 확 올라가는 그런 해석이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진동이 발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떨림이라든가 응력 집중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인벤터 내로 들어가서 펑션을 이용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상의 두께 및 넓이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기존에 해석했던 모델의 두께에서 이런 식으로 가변을 줘서 다시 한번 해석을 수행하고 이게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해석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인벤터와 나스트란 인캐드를 계속적으로 상호 운용을 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클링 해석인데요. 버클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좌굴 해석이라고도 말을 하죠. 보통 이 압축 하중이 작용되는 그러한 그 모델에 대해서 장비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는 항목입니다. 좌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형 영역에서의 작은 하중에 대해서도 갑자기 대변이가 발생하는 아주 좀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제품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좌굴, 버클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압축 하중의 임계값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임계값으로 인해서 좌굴 형상은 어떤 식의 형상으로 대변이가 발생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에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밟는 이쪽 바디입니다. 이쪽 바디에 대해서 인벤트에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고, 나스트란 인캐드의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재료를 입력을 하시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구속이다,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이 발로 밟기 때문에 이쪽에 압축 하중을 주게 된다, 예,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A라는 모델과 B라는 모델이 볼팅으로 체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형 해석, 메쉬를 만들고 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가 가장 취약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적인 해석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버클링 해석을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에는 자, 얼마의 하중으로 압축 하중을 주게 되면 버클링이 발생을 할 건가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버클링이 발생이 됐었을 때에는 이런 식의 대변이가 발생을 할 거야 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고, 과연 이거를 피해가자라고 했었을 때에는 자, 다시 인벤터 내로 들어와서 재설계를 하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다시 나스트란 인캐드로 들어와서 해석을 했더니 좀 전과 같은 버클링은 발생하지 않더라. 이런 결과들을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플로우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온도라는 거동 속에서 항상 접해져 있는데 그냥 구조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온도가 추가되는, 즉 열전달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품들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전달 해석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도나 대류, 복사의 열전달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제품이 최종적으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열전달 해석 혹은 트랜지언트한 열전달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들은 선형 및 비선형 재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열전달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스트란 인캐드 안에서 구조 해석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 해석과, 즉 열 해석과 구조 해석을 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열 응력 해석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어떤지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여기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를 우선 열 해석을 할 거고 그 열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구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스크만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얘가 공기랑 닿고 있는 부분은 어디고, 그 다음에 온도, 즉 브레이크 패드가 밟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 열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성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다음 메쉬를 만든 다음에 자 브레이크 패드가 닿는 부분을 제외한 공기랑 닿고 있다. 즉 열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대류 계수들을 입력을 하는 그러한 설정들을 해주게 되면 자 결국에는 열이란 소스가 들어왔지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열 전달 계산을 통해서 이 디스크는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쪽 부분은 뜨겁지만 이쪽 부분은 상당히 열이 잘 빠졌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열 전달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조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구조 해석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거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서로 구속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들어가게 된다, 즉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여기서 해석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해석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석을 했었던 열적인 소스를 불러오겠어라고 한다면 금방 온도 계산 결과 있죠. 그 계산 결과가 그대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덮어 씌워서 구조 해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온도 결과에 의해서 구조물은 이쪽 방향으로 휘게 되는 그러한 변이를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응력 값은 어디에서 가장 열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열응력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취약한가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 전달 해석을 알아봤고요. 이건 좀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열 해석을 하기 위한 하중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로 하중을 부여할 거냐, 대류 계수로 부여할 거냐, 복사로 부여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힛 제너레이션으로 할 거냐, 열 유속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적인 소스를 하중을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도 결과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온도 결과를 그대로 구조 해석에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구조 해석에서 필요한 어떤 구속이라든가 회전 이런 것들을 경제 조건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온도 데이터를 매핑을 하게 되면 구조 해석에 대해서 열 응력 결과를 혹은 열 변형 결과를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품뿐만 아니라 어셈블리들의 거동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어셈블리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속에서 볼팅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얘가 당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은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분리가 되고 이런 거동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셈블리 모델 속에서 어떤 거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접촉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벤터 모델 즉 IAM 모델을 가지고 나스트란 인캐드 해석을 하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접촉에 대한 이런 면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얘가 자동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장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접촉 조건들 즉 분리가 될 거냐 아니면 서로 본디드 붙어 있을 거냐 슬라이딩은 되는데 분리가 안 될 거냐 분리는 되는데 슬라이딩이 안 될 거냐 혹은 뭐 해석에서는 여기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붙어 있다라는 가정들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드랍 테스트인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 충격 해석 많이들 하죠. 혹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지면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해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뭐 자동차 우리 범퍼 드랍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상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결과를 보시자면 자 어떤 부딪히게 될 지면 모델링을 완성을 하고 내가 해석할 드랍 테스트를 할 모델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떨어질 방향을 라인으로 인벤터 내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랍 테스트라는 이 위저드가 있어요.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 원래 드랍 테스트는 상당히 복잡해요. 비선형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이 접촉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제품이 투과를 하게 됩니다. 쭉 그냥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나스트란 인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 지면에 닿을 그 시점을 정확하게 타임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단순화되고 자동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그 창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모델 속도라든지 중력과 속도를 입력을 하고 방향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설정만 해주시면 얘가 드랍 테스트용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변이라든가 응력 집중 그 다음에 흔들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손쉽게 해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조건이나 가속도 조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위저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충돌시 취약한 부분들을 상당히 손쉽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한 가지 장점은 내가 드랍되는 이런 방향을 모델을 전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라인만 바꾸셔도 내가 방향을 상당히 손쉽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 및 비선형 재료에 대해서 시간 텀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그래서 동적 하중에 대한 동적인 응답성을 시간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즉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거동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선형성인 결과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성 변형이 아니라 소성 변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선형 재료를 입력을 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탄성 재료가 아닌 비선형 재료를 넣겠다. 그래서 비선형에 대한 물성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물론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해석을 했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얘가 당겨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휘겠죠. 휘었을 때 이 휨이 탄성 영역이냐 소성 영역이냐라고
봤었을 때 소속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소속 영역에 접근됐다. 이쪽 부분이 소속 변형이 일으킬 거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해석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피로 파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해석을 했었을 때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함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최대 하중이라든가 최대 응력과 같은 컨셉으로는 이 피로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몇만 샷, 100만 샷, 1000만 샷 이때 깨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계속 해석을 해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피로 수명을 확인을 하시려면 여러 번의 사이클 동안의 교본 하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즉 반응에 의해서 제품의 어디가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할 건가, 즉 내구성을 파악을 하는 그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해석을 내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려는 모델만 인벤터 내에서 띄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여기에는 이 바디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쪽 핏대에서 계속적으로 압축 하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정을 주시면 될 거고, 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쪽 뼈대들은 하중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차 해석에서 발생되는 메쉬를 만들고 해석을 수행을 하겠죠. 이때 발생되는 응력값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탄성 영역에서의 결과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몇 회에 얘가 깨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면 해석 영역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스태틱 해석에서 이제 퍼티그 해석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퍼티그로 해석을 바꿉니다. 아래에 있는 퍼티그로 바꾸시게 되고, 자, 기대 수명 그래프가 있어요. SN 커브라고 하는데 이 SN 커브는 각각의 재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SN 커브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 사이클을 줍니다. 내가 어떤 인장에 대한 하중을 줄 거냐, 압축에 대한 하중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가 사이클을 계속 돌리죠. 그래서 해석을 수행을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몇 회에 파괴가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통 제품마다 권장하는 그런 횟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횟수 안에 드느냐 넘어서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안에 우선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벤터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조금은 더 과설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벤터 내에서 수정을 하고 해석을 돌렸을 때는 기대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PDMS 나스라 인캐드에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벤터 내 대형 어셈블리 모델에서 내가 해석할 모델을 빼내서 하중 조건 및 구속 조건을 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 해석으로 바꿔서 해석을 수행을 했었을 때 취약했던 이 지점이 몇 회에 깨질 거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약 21만 번에서 깨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나스라 인캐드 내 퍼티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선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인공위성을 개발을 할 때 나스트란 인캐드를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체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했고 태양열 복사에 의한 열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랜덤 응답 해석 및 내구 해석을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라 인캐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유 진동수 및 버클링, 자굴이 발생을 할 것인가, 자굴이 발생을 한다면 그 자굴이 어떠한 하중에서 발생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발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고 선형 재료뿐만 아니라 비선형, 즉
탄성 및 소송 영역까지도 전부 다 구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 전달을 통한 열 응력 해석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인벤터와의 상호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첨으로 볼트랑도 나스란 인캐드는 어떤 변환 없이 완벽하게 전부 다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나스란 인캐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송정식 이사님 모셔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 끝난 다음에 이벤트 관련된 내용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잘 읽어보시면은 기프트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3가지 세션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토데스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과 또 EDNC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향후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따로 자료 제공의 내용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도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1시간 한 40분 정도 세션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